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자본은 제로섬 게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 10년 전쯤에 아시는 사채업자 형님이 계셨는데, 그 사채업자 형님이 저랑 엄청 막역한 사이는 아니고요. 근데 이제 그 형님이 당연히 저랑 친한 친구들하고 다 몇 명 다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는데, 10년 전에 그 당시에 자산을 한 40억 정도 그 사채업으로 모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와, 10년 전에 40억이면요 여러분,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. 정말 대단한 금액인 거예요.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죠. 그런데 얼마나 독종이냐면, 거의 자기 집에서 잔 적이 없어. 그냥 그 돈 안 준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집에 그냥 거의 살다시피 하는 거죠, 들어올 때까지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불법적인 일과 좀 많이 연결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좀 고금리 이자를 받았고 좀 이렇겠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형님이 막 그 사람들한테 대하는 텐션이나 그 돈 아직 못 갚은 애들한테 그 말할 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완전 누가 봐도 악당, 얼굴도 악당, 말하는 것도 악당, 하는 짓도 악당, 그냥 다 악당. 근데 이 형님이 당연히 저도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독종이니까요.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와, 저렇게 살기는 싫다, 저렇게 돈 많이 벌어도 저렇게 살기는 싫다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. 너 저렇게 살기 싫은 거랑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거랑 틀린 거야.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랑은 틀린 거라고.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안 되면서 난 저렇게 살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. 나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. 물론 방식들이 좀 너무 거칠고 안 좋은 방식도 많지만은 저 사람은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다, 내가 생각하기에. 그리고 저걸 하면서 여러분, 사채업자들도 돈 많이 띄어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. 꾸준히 어린 나이 때부터 저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거죠. 저는 허슬적인 측면에서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방식 자체가 옳지는 않지만은 배울 건 배우자라는 거죠. 저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.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던 방식은 결국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은 참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. 윈윈의 구조가 과연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죠.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형님들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렇게 되겠죠. 신용이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? 자산이 없거나 벌이가 시원찮은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신용이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.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들을 이제 사채업자들이 이용을 당연히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? 그 과정에서 돈을 띄울 때도 있고, 아니면 끝까지 그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꾸준히 이자를 공급해 나가면서 그냥 역시 그냥 거머리처럼 끝까지 빨아먹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, 너무 여러 가지 방식들이죠. 어쨌든 이게 큰 틀로 보면 자본주의죠. 제1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듯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. 제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, 그 소프라노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. 옛날 드라마인데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저한테는 거의 1등, 인생 1등 드라마. 소프라노스에서 그 마피아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마피아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내용이에요. 주인공이 토니 소프라노스라는 사람이고, 그 토니라는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이웃사촌이에요. 이웃사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웃사촌은 짐이라고 해볼게요. 지미가 토니랑 친구야. 근데 지미의 아들이랑 그 토니의 딸이랑 또 같은 학교 다녀. 근데 그 당시에
토니의 딸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졸업 선물로 뭐 자동차를 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. 근데 토니 소프라노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, 근데 자동차 비싸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토니가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지미가 나도 도박 좋아하니까 좀 껴달라 라고 이제 이웃 사촌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. 근데 토니가 지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아, 이거 그 거물들이 하는 도박장이라서 되게 프라이빗한 그 도박장이라서 너처럼 일반인들이 덤비면은 안 돼, 위험해. 네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 빨릴 거야. 이 사람도 완전 프로고 자본력도 있고 너가 이길 확률이 되게 적어. 그래서 친구야, 네가 참여하면 나의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너는 하지 마. 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토니가 정중히 계속 타일러요. 근데 지미가 끝까지 자기는 들어가서 하고 싶다고 얘기 계속해요. 결국 지미는 그 도박장에 중독이 되고 모든 돈을 다 털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동차까지 담보로 넘기게 돼요. 그리고 토니는 그 자동차를 자기 딸한테 졸업 선물로 선물을 하죠. 근데 그 지미의 아들이 같은 학교인 줄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. 그러니까 선물을 했겠죠. 근데 그 딸은 신나서 자동차를 바꿔서 좋아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당연히 그 지미의 아들을 본 거죠. 그 지미의 아들이 그걸 보고서 되게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이 상황을 다 토니의 딸이 알고서 토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. 도대체 아빠는 왜 맨날 말썽만 부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왜 나한테 줘서 왜 나 힘들게 만드냐. 나 지금 마피아 딸이라고 가뜩이나 이미지도 안 좋은데 이게 뭐냐 라는 식으로 엄청 뭐라고 해요. 그러니까 토니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. 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었던 것들 다 남의 돈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제로섬 게임이라고요. 여러분, 위니는 이런 거예요. 윈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 윈 때문에 돈을 뺏기는 구조입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제로섬 게임이라고요. 여러분들이 금을 발견을 해도 뭐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서 돈을 많이 벌던 뭐 부동산 투기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던 다 제로섬 게임이에요. 화폐를 계속 찍어낼 거고요. 인플레이션은 계속 공급이 될 거고요. 새로운 자산의 가치가 나온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이 잘 되면은 그만큼 다른 공간에서는 자산의 규모가 빠질 테고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가난해질 테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사업이 잘 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업들이 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. 되는 거예요. 자동차가 발견이 되면 마차를 타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원리 아닙니까? 모든 게 다 제로섬 게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세상 크게 봤을 땐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살아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가면서 돈을 뺏기지 않으면서 버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논지입니다. 저는 성공하고 싶은 게 성공을 해서 플렉스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요, 가난이 싫어서거든요. 가난이 싫어서예요. 저는 이게 되게 확고한데요. 저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거예요. 이기기 위해서는 이겼을 때 행복감보다도 졌을 때의 공포와 불안감이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끝!